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화면 안에 머물던 시대를 지나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고 기계를 작동시키며 결국 몸을 갖게 되는 시대에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생성형 AI의 놀라운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챗GPT와 대화하고 교수들은 AI를 이용해 강의 자료를 만들고 연구자는 논문을 분석하며 직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AI 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화면 속에서 답을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되고 세계의 구조와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 현실을 복제한 디지털 트윈 안에서 수없이 연습한 뒤 로봇이라는 몸을 통해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 에이전트 AI에서 월드 모델로, 월드 모델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온 디바이스 로봇으로, 그리고 온 디바이스 로봇에서 실세계 검증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흐름을 통해 대학 교육이 왜 지금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인간이 정보를 찾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많은 링크를 열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어를 질문하면 AI가 정보를 정리하고 설명하고 비교하며 새로운 콘텐츠까지 만들어줍니다.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사용자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요청하면 만들어줍니다. 즉, 매우 똑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에이전트 AI는 단순히 답하는 AI가 아닙니다. 목표를 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나누고 순서를 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고 정보를 찾고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시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생성형 AI가 매우 뛰어난 조수였다면 에이전트 AI는 일을 맡길 수 있는 디지털 동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내가 이번 학기에 학업 성적을 높이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공부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 AI는 학생의 시간표를 분석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며 마감일을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고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학습 자료를 다르게 제공하고 반복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과제 수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 행정에서도 달라집니다. 수강 신청, 장학금 안내, 유학생 상담, 취업 지원, 연구 행정, 회의록 작성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AI 에이전트가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려면 단순히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컵을 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걸어오면 몇 초 뒤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문을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열리는지, 자동차가 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제동하면 어디에서 멈추는지, 로봇이 물체를 들어올릴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월드 모델입니다. 월드 모델은 AI가 세계의 상태와 변화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모델링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AI가 단순히 무엇이 보이는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까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공개한 제니3는
텍스트 설명으로 실시간 탐색이 가능한 동적 환경을 생성하는 범용 월드 모델을 지향합니다. 딥마인드는 제니3가 720p 수준의 환경을 생성하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이제 문장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세계의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는 무엇일까를 예측했다면 월드 모델은 다음 장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합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말을 잘하는 AI에서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상상해보는 AI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월드 모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공장, 병원, 자동차, 도시, 로봇, 실험실과 같은 환경을 디지털 공간에 가능한 한 유사하게 복제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현실을 가상세계에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수는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챗봇이 잘못된 문장을 생성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잘못 판단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잘못 움직이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의료 로봇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환자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피지컬 AI는 현실로 나오기 전에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를 설명하면서 로봇 자체의 디지털 트윈과 세계의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를 학습시키는 월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계열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현실에 배치되기 전에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학 교육과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실습은 대부분 정답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수자가 실험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이 따라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교육은 달라져야 합니다. 학생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먼저 실패해야 합니다. 가상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정 라인을 설계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해보고 가상의 병원에서 응급 상황을 경험해보고 가상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상황을 경험하고 가상의 로봇 환경에서 제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학의 중요한 교육 공간 가운데 하나가 실험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세계에서 한 번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디지털 공간에서는 100번, 1000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은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피지컬 AI 시대의 대학은 안전하게 실패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과한 AI가 다음 단계에서 몸을 갖게 됩니다. 로봇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로봇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산업용 로봇과 상당히 다릅니다. 과거 로봇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부품을 옮기고 정해진 궤적대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의 로봇은 환경을 보고 음성을 듣고 명령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모든 판단을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고 답을 받아 행동한다면 네트워크 지연이나 연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자동차, 의료기기, 드론처럼 즉시 판단해야 하는 시스템은 현장에서 일정 수준의 AI 추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고 안경 안으로 들어가며 결국 로봇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AI 디스플레이 안경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 안경은 단순한 새로운 전자제품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데스크톱 화면을 보고 노트북을 보고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AI 안경은 컴퓨팅의 위치를 바꿉니다. 화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우리의 시야로 들어옵니다. AI 디스플레이 안경은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와 센서가 인식하고 AI가 그것을 해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눈앞의 디스플레이나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로키드의 디스플레이형 AI 안경은 마이크로 LED 기반의 양안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음성 인터페이스를 결합해 번역, 자막, 내비게이션, 프롬프터, 간단한 AI 정보 등을 시야에 표시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약 49g 수준의 기기에 디스플레이와 12메가픽셀 카메라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메타 역시 디스플레이형 안경에서 실시간 번역과 시각 자막, 실제 환경의 글자를 인식하는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하는 방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에 적용해 보십시오. 간호학과 학생이 임상 실습을 합니다. 환자 앞에서 태블릿을 계속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이 장비를 점검합니다. 바라보는 부품의 명칭과 조립 순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이 현장을 바라봅니다. 설계 데이터와 실제 구조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광학과 학생이 외국인을 만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문화재 현장에서 학생이 대상을 바라보면 AI가 맥락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할 때도 프롬프터와 실시간 질문, 번역, 학생 반응 정보가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은 교실과 화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걷는 순간이 학습이고 바라보는 순간이 검색이며 현장을 경험하는 순간이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스마트 안경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I 안경은 인간의 눈과 AI 사이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 로봇과 연결됩니다. 안경을 통해 AI가 인간이 보는 세계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AI는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세계를 보고 로봇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행동합니다. 즉 AI 안경은 인간의 몸에 AI가 가까워지는 과정이고 피지컬 AI는 AI가 독립적인 몸을 가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학 교육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학 교육의 민낯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민낯은 AI 시대인데도 여전히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손에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몇 초 만에 개념을 설명하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예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자가 1시간 동안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은 그것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언제까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수의 역할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AI의 답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민낯은 평가입니다. AI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억한 내용을 시험지에 얼마나 잘 재현하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 챗GPT가 더 잘 푸는데 제가 왜 외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학이 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험은 AI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AI가 어떤 답을 했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는지, 최종 판단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사고 과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민낯은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정작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챗GPT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생성 AI도 사용합니다. 다양한 에이전트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프롬프트 설계, 출처 검증,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데이터 편향, AI 환각, 보안, 책임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AI 활용 교육을 단순한 도구 교육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AI 리터러시를 넘어 AI 검증력과 AI 책임 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민낯은 교육이 여전히 화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AI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대부분 챗봇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연결되고 로봇이 움직이고 디지털 트윈에서 학습하고 AI가 실제 공정을 제어하는 피지컬 AI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AI 교육이 계속 프롬프트 작성과 문서 생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산업과 교육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민낯은 전공간 벽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컴퓨터 공학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로봇을 만들려면 기계공학이 필요하고 전자공학이 필요하며 컴퓨터 공학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병원에서 일하려면 의료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를 돌보려면 간호학과 복지학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교육학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면 심리학과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책임과 규범을 다루려면 법학과 윤리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여전히 학과별로 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AI는 학과의 경계를 넘었는데 교육과정은 아직 학과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민낯은 실세계 경험의 부족입니다. 학생들이 AI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 센서를 연결해 본 적이 없고 카메라 데이터를 처리해 본 적이 없고 로봇을 움직여 본 적이 없고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실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AI를 잘하는 것과 AI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에는 마찰이 있고 빛의 변화가 있고 소음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며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바로 이것이 피지컬 AI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은 프롬프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학생들에게 답을 만드는 AI뿐 아니라 현실과 충돌하는 AI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민낯이 있습니다. 책임 교육이 기술 교육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속 AI가 잘못된 답을 만들면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몸을 가진 AI의 오류는 다릅니다. 로봇 발이 잘못 움직이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 판단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안경이 사람의 얼굴이나 대화를 무분별하게 기록하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AI가 잘못 판단하면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학 교육이 바로 이 질문을 학생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멈출 수 있는 판단력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대학 교육의 변혁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학은 생성형 AI 교육을 넘어서야 합니다. 생성형 AI, 에이전트, 월드 모델, 디지털 트윈, 로봇을 하나의 AI 진화 흐름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 AI 도구를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교육에서 벗어나 AI가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행동하는가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은 전공마다 AI를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공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AI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은 AI 의료 에이전트를 이해해야 하고 기계공학과 학생은 피지컬 AI를 이해해야 하며 디자인 전공 학생은 인간과 AI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영학과 학생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학과 학생은 AI 튜터와 교사의 역할을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학 실습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학에는 기존 컴퓨터실뿐 아니라 AI 에이전트 실습실, 디지털 트윈 스튜디오, 로봇 실습 공간, AI 웨어러블 실습 공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AI 안경을 착용하고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센서를 연결하고 로봇을 움직이고 디지털 트윈 안에서 실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프로젝트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수가 모든 문제를 정의하고 학생에게 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AI 에이전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고령자의 낙상을 줄이기 위해 센서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AI 안경을 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로봇이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발견하고 AI와 협업해 해결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경험해야 합니다. 다섯째, AI 시대의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학생에게 AI 사용을 금지하는 시험보다 AI를 사용하게 한 뒤 그 사용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평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게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어떤 결과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야 합니다. 여섯째, 교수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수는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보다 새로운 AI 도구를 늦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에게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AI의 결과를 검증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기술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람과 사회의 관점에서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AI와 학생과
현장과 지식을 연결하고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인간 책임을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질문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검증하는 능력, 협업하는 능력,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AI의 진화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답을 만들었습니다. 에이전트 AI는 목표를 받아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드 모델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나가기 전에 수없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인공지능을 클라우드에서 기기와 로봇의 몸 안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AI 디스플레이 안경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AI가 함께 보고 설명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AI에게 팔과 다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AI는 화면을 넘어 현실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마지막 단계는 로봇이 아닙니다. 실세계 검증입니다. 그리고 실세계 검증의 마지막 단계 역시 기술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점을 우리 대학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대학 교육의 목표는 가장 좋은 AI를 사용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AI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맡기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AI가 제안한 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AI가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AI가 실수했을 때 AI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피지컬 AI 시대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학 경쟁력은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AI를 설치했는가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싼 로봇을 구입했는가로도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AI와 함께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다시 검증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으로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가가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의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혁신이라고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혁이어야 합니다. 수업을 바꾸고 평가를 바꾸고 교수의 역할을 바꾸고 전공의 벽을 낮추고 실습 공간을 바꾸고 무엇보다 교육의 최종 목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화면 속에서 답을 주던 AI가 이제 우리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와 같은 공간을 보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며 실제 세계에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금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몸을 가진 AI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AI를 멈춰야 할 순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을 우리는 길러내고 있는가? AI가 화면을 넘어 몸을 갖는 순간 대학 교육이 가르쳐야 할 마지막 능력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AI에게 더 많은 능력을 부여할수록 인간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래 대학의 경쟁력은 AI가 얼마나 똑똑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AI를 어디까지 사용하고 언제 멈추며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 https://geni-3-for-world-models/ UTM_ 소스는 chatgpt.com. 제니3 A New Frontier for World Models 구글 딥마인드. https://research.nvidia.com/publication/2025-01_
코스모스 대시 월드 대시 파운데이션 대시 모델 대시 플랫폼 대시 피지컬 대시 AI 퀘스천 마크 UTM 언더스코 소스 이퀄스 테스트 챗 GPT.com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플랫폼 for physical AI research https://global.lockheed.com/product/lockheed-glasses?UTM source equals chatgpt.com 49 grams ultralight AR glasses with AI Lockheed https://ai.meta.com/blog/executor치-reality-on-device-UTM source equals chatgpt.com Executor치 adoption in Reality Labs powering on-device AI across Meta devices